안녕하세요. 쭈아빠 이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자, 지난 시간에 고려사를 이제 막 들어갔잖아. 자, 고려사를 공부할 때 쉽게 공부하는 방법 뭐라 그랬다? 고려 시대를 크게 네 시기로 구별해라. 지배층들을 중심으로 호족들의 시대, 문벌 귀족들의 시대, 무신들의 시대, 권문세족들의 시대로 구별해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시간, 호족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나라 이 고려가 초기에 어떻게 호족을 컨트롤하고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통치체제가 완성되는지를 태조와 한번, 광종, 성종을 중심으로 공부했고 통치체제는 크게 중앙, 지방, 관리를 뽑는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했을 거야. 자, 이번 시간에 뭘 배우냐? 자, 이렇게 호족들이 세운 나라, 호족들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 이 고려 초기에 주변국들과는 어떻게 지냈고, 자, 그 속에서 고려의 전체적인 대외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자, 그 필기를 보면 대외 관계라고 나와 있어. 자, 여기 보면 다른 나라와 어떻게 외교 관계를 맺었냐를 배우는 게 오늘 수업의 일단 첫 번째 핵심이야. 자, 근데 여기 보면 쌤이 노란색으로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바로 고려가 만들어지고 내세웠던 대외 관계 원칙이야. 자, 무슨 말이냐? 북쪽으로 진격하겠다. 왜 그랬을까? 배웠잖아. 고려라는 나라도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던 나라거든. 그러니까 옛 고구려 땅을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북쪽으로 나아가자. 북진 정책이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어. 그래서 그 예시가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지만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이 당시 서경이라 불렸거든. 서경을 중시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자, 그러나 중에 당시 중국의 왕조 국가였던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게 바로 친송 정책이야. 그 왜 하필 주변국들 중에 특히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냐? 이 당시 송나라는 우리나라 주변 국가 중에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된 선진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과 친해져서 얻는 게 많았단 말이야. 이게 바로 고려의 초기 대외관계 키워드 두 단어, 북진정책과 친송정책이야. 그럼 이 정책들로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편안하고 누군가는 이득을 얻겠지만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화가 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같은 대외 정책 때문에 우리 주변에 다른 민족, 이민족이라고 부르는 다른 이자를 써서 이민족, 두 민족이 우리를 압박하고 트러블이 발생한다. 그걸 지금부터 배울 건데 첫 번째 바로 거란족과의 관계, 두 번째 여진족과의 관계를 살펴볼 거야. 자, 이 부분은 고려사 전체 흐름을 살펴볼 때 쌤이 밑에도 적어두지. 거란과의 관계는 고려 완전 초기 호족들의 시대, 여진과의 관계는 오늘 좀 이따 배우는 고려 두 번째 시기 구별, 문벌귀족세와 연결된다라고 미리 얘기했을 거야. 그걸 항상 표를 옆에 두고 같이 공부하면 좋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자. 먼저 거란과 여진은 어디에 있던 애들입니까? 간단히 지도로 설명해주면, 자,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고려가 대략 요 정도까지가 고려의 영토였어. 여기가 고려. 그리고 여기가 그 당시 중국의 왕조 송나라. 그럼 거란족은 주로 어디에 거주했던 애들이냐? 거란족은 바로 요쪽에 주로 많이 살던 애들이 거란족이야. 반면에 여진은 요쪽에 많이 거주하던 애들이 여진족이었거든. 이런 거란족, 여진족,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몽골족, 이런 민족의 특징은 유목민족이라고 해서 정착생활이 아니라 부족 단위로 돌아다니며 사는 애들이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민족이 하나로 합해져서 막 강력한 국가가 안 나오거든. 왜 떠돌아다니고 부족 간의 분열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가끔 그 부족에서 히어로 같은 애들이 등장해. 그 히어로 같은, 영웅 같은 애들이 등장해서 부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나라 힘이 세지거든. 그럴 때가 각각 거란, 여진, 몽골이 한 번씩 있어. 근데 가장 먼저 힘이 셌던 애들이 바로 이 거란족이야. 이 흩어져 있던 애들이 점점 슈퍼 히어로 같은 애가 등장해서 그런 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 그런 걸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거야. 자, 이 거란족이 점점 세지고 해서 마침내 나라까지 모국하거든. 그 거란족이 세운 나라를 요 나라라 불러. 그래서 쌤이 가로 열고 닫고 요 짝을 적은 거야. 그래서 거란족이 성장해서 세운 나라 요 나라.
그래서 거란족가 먼저 성장했기 때문에 거란족과 우리가 먼저 트러블이 벌어지는데 이 거란족 입장에서는 고구려 개성의식을 보여주며 고려가 자꾸 북진 정책을 추진해. 자기 쪽을 쳐들어오는 거야. 기분 나쁘겠지. 게다가 고려와 거란은 붙어있는데 고려 누구랑만 친하게 지내는 정책? 친송 정책. 거란 맨날 왕따시켜. 근데 이 거란이 고려가 내세웠던 이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에 굉장한 불만을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무려 3번을 쳐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침입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크게 2개. 바로 1차 침입과 3차 침입인데 그 중에 넘버원은 1차.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해결했던 1차 침입 과정을 잘 지켜봐 줘야 된다. 왜?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 이제 거란족이 북진정책과 친성정책 짜증나서 고려를 쳐들어온단 말이야. 엄청난 대구를 밀고 들어오는데 이때 고려에서 나섰던 인물이 바로 서희야. 서희가 싸우지도 않고 외교적인 능력, 외교적으로 단판을 져서 이들을 몰아내거든. 그래서 이때 서희와 거란의 1차 침입의 총대장인 소선영과의 그 대담, 단판이 되게 유명하잖아. 핵심은 서희가 내세운 그거야. 야,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그러니 북진정책 당연한 거다. 이런 걸 골자로 해서 너네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마땅치 않다.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해결했던 게 서희의 외교 담판이야. 자, 그런 와중에 엄청난 외교력 능력을 바탕으로 몰아내는 건 물론 바로 요 지역. 이 지역의 영토도 고려고로 가져오게 되거든. 가져왔던 명분이 그거야. 거란이 얘기한 게야. 니네 왜 맨날 손나라만 친하게 지내냐. 이때 서희가 뭐라 그러냐. 야, 나 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여기 맨날 니네 집 놀러가는 여기에 가끔 여진족이 와서 우리 괴롭힌다. 그래서 난 니네 집에 못 놀러간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서희가 야, 이 땅 우리가 주면 너네랑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잖아. 내가 잘 관리해서 앞으로 너랑 친하게 지낼게 라는 식의 논리로 이 땅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한 땅을 강동 지역의 6개 주, 6개 마을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강동육주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거란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1, 2, 3차 중에 1차 서희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우며 몰아냈다. 그 과정 속에 강동육주라는 땅까지 확보했다. 이거 꼭 기억하면 된다. 자, 이어서 2차 때는 우리가 좀 많이 깨져. 수도가 잠시 함락됐지만 곧바로 회복한다는 거. 그 다음 3차 때 또 쳐들어오는데 이때 강감찬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이 강동육주 중에 하나의 지역이었던 귀주라는 곳에서 거란족을 아작을 낸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거란족이 더 이상 직접적으로 쳐들어오지 않거든. 그래서 거란과의 관계는 그게 1차, 2차, 3차. 포인트는 1차 하나 더 기억하면 아작냈던 강감찬의 귀주 대첩 3차까지. 여기서 약간 이제 고급 지식. 자, 이 이후로 거란, 요나라는 우리를 직접 쳐들어오지 않아. 이때 우리 교과서나 문제집에 뭐라고 표현하냐? 고려와 거란과 송나라가 적절한 세력 균형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해. 적절하게 힘이 다 비슷비슷해서 누구 하나 무너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세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력 균형이라고 하고 교과서에 이거 약간 어렵게 나와 있더라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원적 국제 질서라고 얘기해. 즉 핵심지가 한 군데가 아니라 다양했다는 뜻이야. 다원적 국제 질서. 쉽게 표현하면 세력 균형 상태. 자, 이렇게 나름의 세력 균형 상태가 유지돼. 그러면서 고려도 당당하게 실제로 왕이었지만 대내외적으로는 나는 황제의 국가다라고 해서 황제국 체제를 유지했거든. 그래도 함부로 송나라나 거란이 태클을 못 걸었다고. 그 정도로 나는 고려 꽤 힘이 셌던 나라예요. 초창기 호족들의 시대에. 우리 이때를 다원적 국제질서, 그리고 우리가 나름의 황제국 체제를 유지했다. 우리가 나름 잘 나갔다고 표현되어 있어. 쌤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 요 정도의 약간의 우리나라 역사를 좀 높이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책은 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교과서에 아니나 다를까 별도 페이지에 다원적 국제질서, 천하단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핵심은 세력이 유지돼서 우리가 황제국 체제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력 균형이 있는 와중에 점점 어떤 애들이 성장하게 되냐? 여진이 점점 성장하게 돼. 이 성장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랑도 직접적인 연관을 맺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여진을 공부할 때는 쉽게 공부하는 거 크게 두 파트. 첫 번째는 고려가 여진보다 힘셀 때.
반면에 여진이 점점점 세져서 나라까지 만들거든, 금나라. 그래서 여진이 세질 때 어떻게 양상이 바뀌는지가 중요해. 자, 먼저 초창기 고려가 여진보다 셀 때, 이때는 여진족 애들이 말 타고 와서 막 우리나라 애들 국경지역 쳐들어와서 막 훔쳐가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윤관이 이 기마병을 상대하고자 우리도 기마병, 말 타는 병사를 주축이 된 특별한 부대를 만들거든. 그게 별무반이야. 윤관의 별무반이 활약해서 이 여진족을 몰아낸다. 그리고 몰아낸과 동시에 이쪽 지역에 우리가 9개의 성을 쌓고 여진족을 방어해. 우리 그것을 동북구성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세질 때야. 윤관의 별무반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여기에 동북구성이라는 땅을 확보하게 된 거야. 근데 이 지역은 사실 고려 입장에서 메인 지역이 아니야. 관리가 어려워. 그래서 여진족이 부탁하거든. 고려 내가 말 잘 들을게. 이 땅 좀 돌려줘. 라고 해서 우리가 쿨하게 동북구성을 돌려줘. 자, 그래서 동북구성을 확보했지만 곧 이따 돌려주는데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 동북구성, 윤관의 별무반, 우리가 여진족보다 셀 때였구나 정도. 이런 와중에 점점 여진이 세서 나라 이름을 금으로 세울 정도로 세지거든. 12세기. 그래서 이때는 상황이 바뀌어. 여진족, 금나라가 고려에 뭘 요구하냐. 야, 나 예전에 여진 아니다. 나 예전에 금 아니야. 이 시대에 고려. 앞으로 내 밑에 들어와. 바로 우리에게 임금과 신하, 사대 관계, 군신 관계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때 고려,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여진족이 워낙 세. 그래서 이 군신 관계 요구, 사대 관계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가 여진.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필기 기준 여기까지가 고려 초기의 대관계인데 포인트는 고려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북쪽으로 쳐들어간다. 북진 정책, 고구려의 생식. 그리고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겠다. 친송 정책. 그 와중에 고려 초기에 우리와 연결이 있는 애들 거란. 그게 1차, 2차, 3차 침입. 포인트는 1차 서희의 외교 담판, 광동 육주 확보. 그 다음 여진족이 성장하게 되는데 여진족과의 관계는 고려가 셀 때와 고려가 약할 때로 구분. 셀 때는 윤관의 별무반, 동북구성 확보. 약할 때는 금나라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사대 관계, 군신 관계 요구를 들어줬다. 요렇게 나누는데, 자, 고려시대 네 시기 구별로 봤을 때는 거란이 초기 10에서 11세기 호족시대, 여진 12세기 문벌 귀족세와 연결시키면 된다. 오케이? 자, 이어서 오늘 수업의 두 번째 포인트이자 고려시대 네 시기구별로 치면 두 번째 시기, 바로 문벌 귀족사에 대해서 살펴봐줘야 돼. 자, 이 문벌 귀족이란 뜻이 뭐냐면, 귀족은 귀한 아이들이란 뜻이야. 이 고려라는 나라는 호족들이 중심돼서 태조 왕건이라는 강력한 호족을 중심으로 호족들이 힘을 모아 세운 나라거든. 그래서 초기 호족들이 왕건을 중심으로 모여서 나라를 세웠잖아. 근데 원래 호족의 근거지는 지방이었잖아. 근데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들 중에 왕건이라든지 왕건을 도와줬던 호족들은 이제 고려의 중앙, 개경에서 모여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부터 호족들 중에 힘이 센 중앙에 머무는 호족 집단들을 귀한 아이들, 귀족이라고 불렀고, 여전히 지방에 남아있던 호족들을 지방향이라 불렀어. 우리 지난 시간에 필기해줬었잖아. 자, 이 중앙 귀족들 중에서도 유독 몇 개 집안이 정말 잘 나왔단 말이야.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공무원과 높은 관리를 계속 배출하는 거야. 우린 그런 귀족 중에서도 특별하게 힘이 센 귀족 가문들을 문벌 귀족이라 부른다. 그 가문이 퍼져 있다는 거야. 고려 높은 사회에. 자, 이 문벌 귀족 사회의 특징은 뭐냐? 그래서 귀족들 중에서도 소수의 문벌 귀족들이 어마무시하게 유리한 사회가 문벌 귀족 사회야.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게 그들의 특권. 도대체 얼마나 잘 나가냐? 그게 세 가지가 있다. 바로 음서제. 음서제는 뭐냐? 시험이 음서 배웠잖아.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감은 핏줄이 좋다고 시험도 없어. 시험 안 보고 시험이 음서, 시험 없이 관직에 올라간다. 그 기준은 보통 이 당시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들의 자제들. 자, 그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공무원의 자식들이나 손자들은 그냥 음서제로 관리가 되는 거야. 너무나 유리한 거지. 관리되기 어려운데 집안 좋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관리가 되면 이제 나라로부터 땅을 받는단 말이야. 땅을. 옛날에 설명했지만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 수조권을 주는 거야. 근데 이 땅은 내가 나랏일 하다가 나랏일을 그만두거나 내가 죽으면 다시 나라에
반납을 해야 돼. 근데 이 문벌기종 사람들은 내가 죽거나 내가 일을 그만둬도 이 땅을 나라에 반납 안 해. 계속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에, 우리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어. 어마무시한 특권이잖아. 그 땅을 우리는 공은전이라고 한다. 바로 문벌기족 사이를 핵심했던 특권 두 가지야. 시험 읍시 관직에 올라간 응서대. 땅을 계속 우리 집안에 물려줄 수 있는 공은전. 자, 이런 어마무시한 특권 누구만 누릴 수 있다? 문벌귀족만. 그러니 특권이란 뭐야? 그들만이 누려야 특권이잖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애들을 한정적으로 하고자 지들끼리 결혼하는 거야. 지들끼리. 특권을 넓히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나 중에 최고의 문벌귀족들이 최고로 원했던 결혼감은 어디다? 왕족이지 왕족. 문벌귀족끼리도 짱짱하지만 문벌귀족과 왕족의 결합? 생각만 해도 엄청난 권력이잖아. 그래서 이 문벌귀족들 중에 왕족과의 결혼으로 대박친 가문이 바로 이씨 집안이야. 경원 이씨 집안. 그 이씨 집안에 이끌었던 인물이 이자겸인데 이자겸의 권력이 어마무시해. 이 문벌귀족을 대표하는 애거든. 약간 뻥치면 이자겸이 딱 지나가다가 야, 새 떨어져. 그럼 날아가는 새들이 떨어져 죽었대. 물론 뻥이야.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라고. 그러다 보니 욕심이 드는 거지.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게 이자겸의 난인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이자겸의 난은 왜 쌤이 앞에 제목에 문벌귀족사의 동요, 붕괴라고 적어놨냐? 이 동요는 그 동요 아니야. 흔들린다. 요동친다. 안정적으로 지탱된 게 아니라 그 사이가 요동친다. 결국 요동치다가 무너지는 거거든. 이자겸의 난이 왜 문벌귀족 사이를 흔들리게 했고 무너지게 했냐? 결국 그들 사이의 문제를 드러낸 거잖아. 얘들아, 특권이라는 건 소수만 누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이 소수의 특권을 가지고자 지들끼리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걸 보여준 게 이자겸의 난이다. 문벌귀족 사회 내부에서 지들끼리 권력 다툼, 쟁탈전을 벌인 거야. 그들 스스로가 썩었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 이런 난리가 벌어지니 왕권도 흔들, 문벌귀족 사회 지들끼리 싸워 문벌귀족 사회도 흔들게 되는 거지. 그런 와중에 결정적으로 문벌귀족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붕괴시켰던 핵심적인 사건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묘청의 서경촌도운동이야. 자, 말 그대로 묘청이라는 사람이 서경으로, 당시 평양이지, 평양으로 천도, 수도를 옮기자라고 주장했던 운동이야. 자, 이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잖아. 그럼 개경에서 살고 있는, 개경의 권력을 갖고 있는 문벌귀족 입장에서 서경, 평양으로 수도가 옮겨진다? 용납할 수 없지. 개경은 수도로서의 중앙의 역할로 권력을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 근데 수도가 서경으로 간다? 그럼 서경이 중앙이 되고 개경이 지방이 돼버리는 거잖아. 개경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지. 반면에 서경에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단숨에 수도가 옮겨진다? 중앙 세력이 됨으로써 힘이 집중되잖아. 그래서 이 서경천도운동은 수도를 옮기자 안 옮기자 플러스 어떤 게 핵심이냐? 결국 그들끼리의 권력 다툼이야.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서경파와 개경파로 나눠놨어. 자, 그래서 요 비교할 줄 알아야지. 왜 비교한다는 건 문제 내기 참 좋은 거잖아. 그래서 먼저 묘청을 대표하는 서경으로 수도 옮기자라는 아이들. 묘청이라는 정지.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 풍수지리야 불교. 풍수지리 배웠잖아. 땅의 기운. 개경이라는 고려의 수도에 땅의 기운이 다했다. 그러니 땅의 기운이 다했으니 나라의 발전이 없고, 자, 이 당시가 시기적으로 딱 몇 세기? 12세기. 12세기. 여진족이 성장해서 금나라가 우리를 압박할 때란 말이야. 땅의 기운, 개경 땅이 다해서 나라의 이런 금나라의 압박도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 땅의 기운이 좋은 서경으로 수도 옮기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야? 서경으로 수도 옮기자 고구려의 승리시. 그리고 이때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군신관계, 사대관계 요구했거든. 이때 얘네들의 주장 뭐냐? 야, 우린 고구려를 이어가는 나라다. 어찌 그들에게 무릎 꿇을 수 있단 말인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자주적, 우리를 지키자. 그리고 개경, 니네 너무 많이 해먹었다. 이제 개경 중심 바뀌어야 된다. 개혁적 사상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들은 금나라와 싸우자를 주장해. 화면에 개경파, 김부식을 중심으로 아니다. 여전히 개경에서 머물러야 된다. 어디 이상한 소리 하냐 서경파 이슈들. 그리고 얘네는 전통적인 고려의 통치체제, 유교적 통치체제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얘네는 신라기술, 대비되는 게. 그리고 개경파는 뭐냐? 원래 권력이 있는 애들이여 큰 변화를 원치 않아. 보수적인 아이들. 보수적이라는 건 큰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사대적. 왜? 일단 권력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금나라의 사대요구 받아들여야 된다. 금나라의 사대요구를 받아들이자 사대적. 요걸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이 당시 권력자들은 누구야? 개경파. 결국 개경파의 주장으로 서경, 촌도, 평양으로 수도 옮기는 게 실패가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서경파가 에이 수도 안 옮겨져? 그럼 내가 뭐 나라 세우고 말지라고 하면서 요청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웠던 게 칭제원언이야.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정한다. 스스로 요청 스스로 황제라 칭했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연호를 정했다고. 얘들아 황제라 정하고 연호를 정했다는 것이 뭐라 그래서 왕권의 강화, 황제권의 강화를 시도하는 노력인 거잖아. 하지만 그 노력은 오래갈 수 없지. 왜? 이들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잖아. 나라 입장에서 반란이잖아. 결국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파에 의해서 진압당한다. 결국 실패로 끝이 난다. 자, 여기까지가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문벌귀족세를 공부하는 맥락은 뭐냐면 문벌귀족이라는 정말 잘 나갔던 귀족들의 시대야.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잘 나갈 수 있냐? 그들의 특권. 이들의 특권을 가지고 소수의 특권을 가지고 이제 지들끼리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게 이자겸이란과 서경천도운동이야. 약간 세분화하면 이자겸이라는 중앙에서 중앙에 잘 나가는 놈들끼리의 다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중앙 세력인 개경파와 지방 세력인 서경파와의 대결, 중앙과 지방의 대결이야. 자, 중앙끼리 난리, 중앙과 지방끼리 난리, 계속 온 나라가 난리네. 그러니 문벌귀족세가 완전적으로 갈 수 있어? 중앙, 지방 다 난리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 흔들리다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뭘 배우냐? 이 문벌귀족세를 무너뜨렸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문벌귀족사회 때는 지나치게 문신 중심이었거든. 이 문신 중심 사회에서 차별받았던 그렇지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 그게 무신들의 정치적 변화운동 무신정변. 그게 성공하잖아. 그래서 고려 시대구별 세 번째 무신정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 정리 대외관계 북진정책과 친송정책을 중심으로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자. 두 번째, 문벌귀족사회. 문벌귀족사회의 특권을 잘 기억해주고 결국 두 사건으로 흔들리면서 서서히 무너져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다음 시간에 무신정권 시간에 다시 만나자고. 자, 쌤이 강조하는 거 복습. 그리고 건강 잘 챙기고. 안녕!